엄마 국어, 10분 국어. 오늘은 문법 총정리편입니다. 아마도 100분 국어 정도가 될 것 같고. 자, 마음가짐을 잘 해야 돼요. 마음가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세 똑바로 하고, 왜냐하면 100분 정도 집중을 해야 되니까. 또는 안 되면 뭐 파트별로 잘라서 공부를 해도 되고, 되도록이면 듣는 거니까 한번 쭉 들으면서, 아, 이게 문법이 이런 방식으로 개념을 정리를 해놨군. 나는 이거 응용해서 이렇게 풀어야겠군. 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 핸드폰 끄고, 그 다음에 되도록이면 수능 특강 책 펴놓고, 없으면 아무 문법책이나 펴놔야 돼요. 어차피 문법은 똑같으니까. 해서 뼈대를 EBS로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EBS에서 정리를 해놓은 거니까 일단은 그걸 바탕으로 갈 거야. 그 다음에 디테일은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결을 한다. 모든 걸 다 설명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문법 같은 거를 들으면은 아, 저 선생님은 너무 문법을 너무 단순하게 다뤄서 아, 저 선생님은 자세하게 잘 가르쳐. 자세하게 하려면 얼마든지 하죠. 근데 인터넷, 더군다나 유튜브라는 그런 틀에서는 뭐 한도 끝도 없이 길게 할 수가 없거든. 그래서 100분 강의를 통해 가지고 정리를 좀 하려고 하는 거니까 문제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자 수능에서 문법은 언매에서 매체가 7문제 그 다음에 문법이 5문제가 나오는데 1등급 기준으로 해서 문법이 5분 컷 이 정도로 좀 끝나줘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한다? 좀 노베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러면은 엄마 국어 얘를 한번 쭉 들어. 그 다음에 EBS를 수능 특강, 뭐 수능 완성 혼자 풀면서 아 문제에서 이렇게 출제가 되는군. 더군다나 얘는 반드시 풀어야 돼. 왜냐면 올해 수능 문제에서 이 경향으로 출제하겠다. 문법 같은 게 조금씩 조금씩 바뀌거든. 요 뒤에 설명하겠지만 대표적인 게 반모음 같은 거. 예전 기출 보면 반모음이라는 거 자체가 없어. 20년, 재작년부터 반모음 요게 출제가 되기 시작했으니까. 그 다음에 당연히 5개년 6월, 9월 수능에 나온 문법 문제들을 뭐와 함께 해설과 함께. 보통은 선생님이 이제 공통 과목, 뭐 독서든 문학이든 해설을 열심히 봐라. 그러니까 완전 노배, 뭐 고1, 고2 이 정도면은 해설 좀 보면서 공부를 해야겠지만 이제 고3, 재수 이런 사람들은 사실 공통 과목에서 해설을 너무 열심히 안 봐도 되거든. 그래서 그놈들을 문법은 해설을 좀 보면서 이게 왜 답이고 왜 답이 안 되는지 확인하는 게 좋다. 그리고 문법이란 놈은 까먹기 쉬워.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1번, 2번 요거를 반복. 당연히 두 번째, 세 번째 볼 때는 시간이 훨씬 줄어들겠지. 자기가 체크한 거만 보면 되니까. 그 다음에는 매일 5문제씩 시간을 재고 아까 얘기했지. 1등급은 보통 5분 컷이다. 한 문제 1분 컷. 해서 선생님 문제 뒷장에다가 문제집 갖다 놨으니까 그냥 그거 가지고 풀면 되고 나는 뭐 돈도 없다. 나는 그냥 이거로 보겠다 하는 사람들은 문제 없는 사람들은 댓글에다 이메일을 주세요. 그러면 문제는 뭐 문법 문제 수천 개, 수만 개 있으니까 그것들을 줄 테니까 가봅시다. 자, 먼저 이 얘기부터 할게. 문법이라는 놈은 이 기본만 잘 지켜주면 사실 완전 노배 상태라도 5문제에서 3개, 4개는 맞아. 기본을 안 지키니까. 동사, 형용사는 기본형을 한국말의 기본, 영어는 기본형이 어렵지. take, took, taken 이런 식으로 기본형이 다 달라. 근데 한국말은 끝에 다자만 붙이면 돼. 먹다, 가다, 자다, 다자만 붙이면 돼. 다자를 붙여가지고 이게 과거형인지 활용을 했는지 뭐 기타 등등 피동인지 사동인지 높임인지 이거를 찾아야 되니까. 그래서 동사, 형용사는 그놈을 찾는다. 자, 문장 문제가 나오면 기본으로 돌아갑니다. 일단 서술어를 먼저 찾아요. 뒤에서부터. 뒤에 다시 한번 설명해 놨는데 서술어를 먼저 찾고 그놈의 주어. 한국말은 특히 주어를 생략하기 때문에 이 서술어에 얘가 걸리는지 요거를 확인해 줘야 돼. 문장 문제에서는. 특히 아는 문장. 마지막으로 조건을 잘 따진다. 이게 조건을 줘. 얘들아, 이번에는 뭐 반몸 W를 활용해야 돼. 이번에는 뭐 르 불규칙이야. 이렇게 조건을 주는데
나머지 조건에 맞는 거 2개 주고 안 맞는 거, 안 맞지만 그럴듯한 애들 한 3개를 주지. 이 조건 아차 놓치, 왜냐면 시간이 없으니까. 1분 컷이니까 놓치는 순간 틀린다. 자, 그 다음에 요거 뭐냐면 EBS에서 얘네들이 그러니까 분량상 조사, 어미, 그 다음에 불규칙 활용은 EBS에서는 없어. 그러나 대단히 중요하지. 여러분들은 각자 공부를 한다. 일단 여기서는 EBS에서 없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해주진 않을 거야. 그러나 이거 3개는 매우 중요하다. 자, 공부할 때 당연히 기본, 언매, 이 책은 기본 베이스야. 이거, 언매 시험 볼 건데 나는 그냥 기출만 풀래. 아니야. 계속, 아까도 얘기했지만, 특히 문법 쪽은 트렌드가 바뀌고, 매체는 작년부터 2022학년도 수능부터 나온 거기 때문에 기출 자체가 없어. 그래서 EBS에서 어떤 경향성을 보여주는지를 반드시 풀어봐야 돼요. 그 정도 풀면 매체는 큰 문제 없고, 이제 문법이 문제인데, 일단, 다른 책보다, EBS 책, 요거 먼저 봐야지. 그래서 180제 정리를 해놨으니까, 요거 가지고, 문제 보고 해설까지. 그 다음에 나는 이거를 포함해가지고, 좀 더 디테일하게 공부하고 싶다. 여러 가지 책이 많은데, 개념책 중에서는, 블랙라벨 책이 원래 좀 어렵지. 그래서 요 블랙라벨이 OX 문제 엄청나게 많이 갖다 놓고, 개념 정리하기 딱 좋아요. 그래서 요 놈을 추천하는 바이고. 그 다음에 문제는 요 3가지 정도. 마더텅 500제. 500제면 충분하지. 180제에다가 500제까지. 그 다음에 나는 11문제 언매를 모의고사 형식으로 풀고 싶다. 13회 분량으로 10분 핏이라는 책이 있어. 그놈 가지고 연습을 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전통의 디딤돌 문법을 문제로 개념 설명을 해줘요. 요것도 상당히 좋은 방식이니까 공부를 하면 좋겠다. 자, 그렇다면 의문론부터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가장 작은 뜻을 구별하는 소리 단위, 음운, 자음, 모음 이런 거니까 자, 불, 풀, 비읍, 피읍, 볼, 발, 오, 아 이런 식으로 음운이 달라졌더니 뜻이 달라지더라. 이런 거를 뒤에도 다시 설명해 놨고 최소 대입상 수능 문제 출제돼서 오답률이 대단히 높았지. 가장 기본 오브 더 기본이야. 자, 분절, 비분절인데 시험 문제는 뭐 이런 거 당연히 안 나올 거고 분절 요거만 생각하면 되고 4년 전까지만 해도 자음, 모음 얘만 생각하면 됐는데 3년 전부터 뭐 반모음이 들어왔다. 반모음도 음운으로 친다. 이 놈을 까먹지 않으면 될 것이고 뒤에 가서 2번 더 설명해 놨으니까 자, 비분절은 뭐 이것저것 있는데 한국말에서는 장단, 눈이냐 누운이냐 말이냐 말이냐 라고 돼 있지만 실제 구분하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수능은 안 나온다 이렇게 보면 돼. 자, 여기 보면은 표를 EBS에서 여러 개 갖다 놨고 한 4개 정도는 암기가 더 빨라요. 생각해봐. 여러분들이 뭐 미적을 해야 되는데 피타고라스 뭐 정리 이런 것들을 문제 풀 때마다 다시 여러분들이 피타고라스 정리를 만들어? 안 되지. 그냥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C제곱 그냥 머릿속에 있는 상태에서 푸는 거지. 마찬가지로 얘네들 자음체계, 모음체계 기본이니까. 그래서 얘는 가로축이 위치, 입 맨 앞에 입술, 잇몸, 그 다음에 센 입천장, 뼈 있는 부분, 여린 입천장, 뼈 없는 부분, 기역 이런 게 대표적이지. 그 다음에 목청, 그 다음에 방법, 파열시키냐, 파찰이냐, 마찰이냐, 콧소리냐, 혀소리냐. 그래서 학교마다 외우는 방식 다 했을 거야. 그래서 보통 뭐 꽤 많이 쓰는 방식이 바다, 조개, 맛있어효 뭐 이런 식으로 학교마다 외우는 방식이 있을 테니까 어쨌든 외우라고 하는 게 아마 4개쯤 될 거야. 그 정도는 기억을 한다. 최소 대입상 아까 설명한 거고. 자, 반모음은 모음의 성질이 절반이다. 방해를 안 받는다. 모음 성질. 홀로 발음 안 된다. 자음 성질. 일반적으로 반모음이라고 한다. 자, 단모음. 당연히 이중모음, 단모음인데 이중모음까지 필요 없고 단모음 10개. 단모음은 기준점이 3개야. 앞뒤, 전설, 후설. 입술 모양, 평순, 원순. 원순이 뭐야? 입술 동그랗게 하는 거.
혀 높낮이 고중저. 그래서 요 10개를 기억을 한다. 시험 문제 제일 잘 나오는 거는 으, 얘네들은 단모음. 단모음이 뭐야? 입 모양 안 바뀌는 거. 그런데 얘는 어떻게 발음해? 길게 발음하면 이로 발음하지. 그래서 외에로 발음하지. 원순에서 평순으로 이중모음으로 발음하는 걸 허용한다. 원래는 단모음이다. 자, 이중모음은 단 더하기 반. 요게 이중모음이고 J하고 W 계열이 있다. 자, 이 다음부터는 이제 음운 변동할 건데 음운 변동에서 연음, 박, 이, 앞, 을 해서 요 자음이 넘어가는 거 요게 이제 연음이라고 하는 건데 음운 변동 아니다. 신경 쓸 필요 없다. 오케이. 자, 음운 변동은 환경에 따라 4가지 교체, 첨가, 탈락, 축약. 수능 시험에서는 요 기준점 가지고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이게 음끄시게 아니게 이렇게 출제하는 것보다는 교체, 첨가, 탈락, 축약 큰 카테고리로 출제를 더 많이 하는 편이야. 그리고 어디에 들어가는지 요거는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고 사실상 얘만 교체만 잘 경험돼. 나머지는 거의 한두 개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음끝 제일 많이 나오는 거고 가나다라 마바 시옷이 없지. 그 다음에 비음화 아까 뭐라고 콧소리 미음 니은 이음으로 발음되면은 비음화구나. 국물이 끝내줘요. 자, 유마 리을로 바뀐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신라 써놓고 신라. 자, 유마의 예외 규정 얘도 잘 나오니까 기억하고. 자, 원래는 니은하고 리을 만나면 생살양 이렇게 발음을 해야 되는데 한자어 두 글자 한 글자 합성어일 경우는 이렇게 앞에 거가 유마가 돼버리면 뜻이 바뀌어버리지. 그래서 얘를 살려 생산 뒤에를 비음화시킨다. 생산량. 자, 국외음화 요게 제일 중요한 거. 요게 제일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국외음화. 그래서 디귿티읕이 이나 제이를 만나면 지읒이 된다. 보다는 요 당구장 표시 디귿이 히 형태소 히라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은 피동 사동 보통 그때 쓰는 거지. 그러면은 디귿 히읗이 먼저 축약되고 그 다음에 국외음화가 된다. 여기 미리 써놨지? 닷 히어 이렇게 됐는데 디귿 히읗이 먼저 만나서 축약이 돼서 티읕으로 바뀌고 이 티읕이 이 히하고 만나가지고 치읓으로 바뀐다. 축약 먼저 국외음화 나중에. 이런 애들은 그러니까 음운 변동이 2번 일어났다 이렇게 하는 거야. 사실은 3번이야. 혀 해갖고 모음도 축약. 지금은 모음 축약을 안 하고 저 뒤에 가면은 반모음 교체라고 그러지. 하여튼 건 나중에. 자, 그 다음에 경음화는 조건 4개 EBS에 정리해놨으니까 그냥 조건 4개를 기억을 해버리고 그래서 기역, 디귿, 비읍 뒤에 국밥, 니음, 미음 뒤에 감따 그 다음에 리을 받침 뒤에 발달, 관형사형어미, 할걸 이렇게 얘를 그냥 4개밖에 안 되니까 기억하는 게 빠르고. 자, 꽤 잘 틀리는 것 중에서 요놈 하나 먼저 봅시다. 자, 늑, 박, 염인데 보통 발음을 이렇게 해버려. 늑막염. 그래서 얘는 비음화를 했는데 그냥 얘를 연음을 시켜버려. 그럼 안 되고 미음 영향으로 비음화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뒤에 요 다음 장에서 이하여여유 이거는 보통 니은을 첨가를 시키지. 니은 첨가가 되고 이 니은 영향으로 비음화가 다시 되고 그 순서로 따지면은 비음화, 니은 첨가, 다시 비음화 이렇게 늑망염 요게 맞는 말. 자, 그 다음에 된소리 대기는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잘 출제되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왜냐하면은 이게 사회가 각박해지다 보니까 된소리가 점점점 많아져. 그래서 2017년에 그러니까 2016년까지는 그냥 한자어는 원래
된소리 발음 안 하거든. 그래서 효과라고 했었는데 아무도 효과라고 하는 놈이 없어. KBS 아나운서 빼고. 그래서 효과 얘도 그냥 표준어 발음으로 허용됐지. 그러니까 허용되는 게 많다 보니까 된소리 쪽은 좀 출제가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이고. 자, 우리가 문법을 출제를 어떻게 하냐면은 태어나서 처음 들어본 단어 이런 걸 출제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흔히 쓰는데 잘 틀리는 거를 위주로 출제를 해요. 그 분식정하면 다 있는 거 되지. 떡볶이. 요 발음이면 떡볶이. 그냥 연음돼갖고. 얘는 뭐 된 거야? 된소리 되기. 자, 얘 같은 경우는 무려 수능에 출제해서 이게 2016년인가 17년에 그 전까지만 해도 그냥 김밥이었어. 그랬는데 전국 어디에서도 김밥이라고 하는 데가 없지. 전부 김밥이라고 하지. 그래서 얘도 그냥 김밥을 허용 이렇게 돼버렸지. 그리고 바로 수능에 출제됐고. 그래서 보통 1년에 한 번 정도 그 국립국어원 거기서 이거는 이제 표준어로 표준 발음으로 하고 이거는 뺀다 뭐 이런 식으로 변동되는 것들을 알려주거든. 알려주고 이렇게 바로 수능에 출제할 수도 있는 거니까 적어도 10월 근처에는 한 번 정도 정리를 해야 돼. 자, 국수 얘도 평가원 출제돼가지고 오답률이 엄청 높아지고 국수, 깍두기. 그래서 얘는 된소리가 왜 되는 거냐 원리를 물어보는 문제. 자, 제일 골치 아픈 요 사이소리 만둣국. 원래 한자하고 순우리말하고 합치면은 사이시옷을 집어넣어야 돼. 그래서 발음할 때는 사이시옷 빼고 만둣국 이렇게 발음할 수도 있고 사이시옷 발음을 해서 만둣국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어쨌든 표기는 이렇게 해야지 맞는 거. 제일 많이 틀리는 표기가 여기지. 순댓국인데 시옷을 다 빼고 할매 순대 이렇게 하고 전부 시옷 빼놨지. 요즘은 이거 틀리는 식당은 이제 거의 없고 찌개 해갖고 어이를 쓴 데가 있었는데 요즘은 이제 넘어갑시다. 자, 첨가. 요 놈이 이제 골치 아픈 놈이고 일단 쉬운 거는 니은 첨가야. 이, J. 그러니까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야, 여, 요, 유, 이렇게 만나면 니은이 첨가된다. 합성어, 파생어에서. 그래서 솜니불 이런 식으로. 자, 골치 아픈 건 여기 반모음 첨가. 일단 반모음 첨가가 되는 단어는 요거로 머릿속에 정리하면 돼. 피어, 되어. 그러니까 얘는 둘 다 되는 거야. 피어도 되고 피어. 원래는 둘 다 단모음이니까 피어. 이렇게 되어 이렇게 발음해야지. 근데 사실 단단 이게 한국말에서 단단 요 발음하는 게 쉽지가 않아. 그래서 반모음이 첨가가 되더라. 피어, 되어 얘도 표준 발음으로 인정. 자, 2021학년도 9월 평가원 보면은 여기서는 반모음 교체 요놈 가지고 출제를 했어. 그래서 견디어서 여기서 맞지? 견디어서인데 이거를 합치면 어떻게 되냐? 옛날에는 이게 모음 축약이라고 했는데 지금 모음 축약이 아니라 이가 J로 교체, 반모음으로 교체되고 그 교체된 상태에서 얘랑 같이 발음하니까 디어 이렇게 됐다. 반모음 교체다. 요게 포인트. 정답이 4번이 되는 거고. 일단 낚시 5번을 보면 키우어라 해서 얘도 교체인데 근데 무슨 교체야? 얘는 W 교체지. 아까 뭐라고 조건? J로 교체되는 걸 찾아라 이거니까. 그래서 교체는 맞지만 반모음 교체는 맞지만 반모음 J가 아니라 반모음 W 교체였다. 자, 1번 잠깐 보면 뛰어 해서 뛰어 이렇게 발음되는 거는 반모음 J가 첨가되는 거고 아까도 잠깐 봤지만 반모음 첨가는 얘만 되는 거야. 피어, 되어 얘만 되는 거야. 그럼 뛰어는요? 이거는 표준 발음 아닌 거지. 반모음 첨가는 오히려 쉬워. 왜? 얘만 되는 거니까. 자, 그 다음 차아도 아까
아까가 아니라 사실은 그 뒤에 나오는 거구나. 그 동음 탈락 그래갖고 차에도 아가 들어가고 아에도 아가 들어가고 우리 동사 형용사는 어미가 붙을 때 어미가 반드시 옆에 붙어야 돼. 그러니까 체언 옆에는 저 뒤에 가서 나중에 할 건데 체언 옆에는 조사가 생략 가능하거든. 그런데 용언 옆에는 반드시 어미가 붙는다. 대표적인 어미가 어서, 아서 이거였지. 근데 문제는 차, 아도 해가지고 두 개가 연속 발음되니까 동음 탈락을 시킨다. 즉 탈락 현상이라고. 차도, 그다음 잠그, 그래서 의탈락 제일 많은 의탈락이 나오는 거. 얘는 완전 기본이 되는 문제니까 반드시 암기를 해버린다. 반모음 교체와 반모음 첨가의 기본 문제. 자, 반모음 아까 뭐라고? 3년 전부터 이제 EBS에 나오기 시작했고 평가원에만 2번 나왔는데 올해 정도는 반모음 요거 가지고 수능에 나올 차례다. 기억. 자, 탈락. 자음군 단순화 밑에 겹받침이 있을 때 하나만 발음하는 거 어렵지 않지? 자, 다음 탈락. 이건 리을하고 히읗, 알다, 울다 뭐 이럴 때. 히읗 탈락은 넣다, 쌓다 이런 거. 아까 얘기했던 모음 탈락, 탈락. 아까 저 앞에 국어의 기본 뭐라고? 동사, 형용사는 기본형. 그러니까 담가도 이렇게 나오면은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왔어. 그럼 여러분 뭐 해야 돼? 반드시 얘 기본형 뭐였지? 담가다가 기본인가? 아니라, 담그다가 기본이군. 그래서 아도니까 한국말에서 대단히 잘 나오는 탈락이로군. 기본형 자다, 어미 아서가 붙어야 되니까, 그래서 동일 모음을 탈락시킨 거군. 시험 문제는 얘를 제일 많이 잘 출제하지. 자, 끓인 라면이라고 했을 때, 한국말에서 이응으로 시작하는 요 모음, 그 어미가 이제 붙어버리면은 연음이 되지. 그러니까 연음이 되는 환경이야. 연음이 되는 환경에서 히읗이 없어졌으니까 얘는 그냥 히읗 탈락. 끓인 라면 이렇게 되는 거라고. 자, 얘는 니은으로 시작하는 거니까 즉 이응이 아니니까 연음이 되는 환경이 아니지. 연음이 되는 환경 아닌데 그냥 여기서 자체적으로 겹받침에서 하나 없어졌으니까 얘는 자음군 단순화. 이건 EBS 문제에도 있는 거니까 이 정도는 암기한다. 마지막으로 축약. 침 튀긴다. 거센 소리 내기. 그래서 입학 이런 거. 좋다. 제일 쉬운 게 축약. 자, 댓글놀이. 이게 뭐냐면 댓글에다가 요 놈은 답을 안 가르쳐 줄 거야. 정확한 발음을 쓰고 음운 변동의 횟수를 쓰고 음운 변동의 종류를 사실은 순서대로 왜냐하면 요즘 이제 좀 어려운 문제들은 순서까지도 물어봐. 그래서 제일 잘 틀리는 아까 했던 거 늑, 막, 염 이렇게 있었는데 발음 어떻게 한다고? 늑막염. 이게 어떻게 된 거라고? 비음화가 먼저 되고 그 다음에 이야 여여유 니은 첨가가 그 다음 되고 그 다음에 요 니은의 영향으로 망. 그래서 비음화 니은 첨가 비음화 3번 일어난다. 이런 식으로 1번 2번 발음만 해줄게. 황여월 역장님이 저리가 했다. 급행열차에서 떡만둣국 먹다가 피봤다. 앞에서 다 한 것들이니까 충분히 요 3가지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댓글을 환영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의문이 끝났고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볼 텐데 글자는 작아서 아마 유튜브에서는 잘 안 보일 거고 역시 마찬가지로 요 A4 용지 2장으로 어떤 착한 사람이 깔끔하게 잘 정리를 했거든. 그래서 간단하게 항목만 이렇게 그냥 짚어주고 잘 나오는 요 놈만 써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거 다시 한번 받아보고 어딘가 찾으면 있을 거야. 또는 뭐 문법 교재 뭐 그런 데 다 있으니까. 자, 잘 나오는 건 요 10항 해서 그
겹받침, 여덟. 겹받침이 제일 어렵지. 그 중에서, 요, 밥, 넙, 써놨지? 아가 붙으면 밟아. 자음이 붙으면 밥지. 자, 똑같은 리을 비읍인데, 모음이 붙으면 넓어. 자음이 붙어도 넓지. 똑같네? 근데, 뭔가 다른 말이 합성되거나 파생어가 되면은 넙죽해. 자, 리을 기억 대표적인 선수 모음이 붙으면은 맑아, 자음이 붙으면은 막지. 그런데 기억이 붙으면 다시 깨끗하게 맑게 자신 있게 이렇게 기억으로 붙는다. 자, 이렇게 해서 파트가 총 4개가 있고 그중에 첫 번째가 끝났고 나는 도저히 참을 수 없다 하는 사람들은 잠시 유튜브 정지를 해놓고 여러분들이 필기한 거 또는 뭐 EBS 책 거기다가 간단하게 정리하고 또 뭐 EBS 문제를 풀고 돌아오든가 잠시 쉬었다가 이따가 하든가 하여튼 잠 깨는 의미에서 어쨌든 나는 끝까지 가야 되니까 이제 4분의 1 끝났으니까 10초간 노래하고 그 다음에 단어로 갑시다. Che bella cosa maiolata il sole n'aria serenato. 미안합니다. 자, 두 번째 단어로 갑시다. 단어 시작. 자, 단어에서는 요 품사 구분하는 거, 요놈이 하여튼 제일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요 합성어, 파생어 찾는 거, 그놈 2개 정도가 제일 어렵다. 갑시다. 품사는 성질의 공통성에 따라서 나눠놓은 거고, 이렇게 3가지로 나누는데, 형태, 기능, 의미. 자, 여기가 형태, 기능, 의미에서 별거 아닌데 헷갈리는 사람들이 많아. 특히 문장 성분. 어디? 여기. 관형사냐, 관형어냐, 부사냐, 부사어냐. 딴 거는 문장 성분이랑 안 겹치지. 근데 얘가 겹쳐. 그래가지고 의외로 헷갈리는 사람들이 많다. 그 다음에 어떤 데서는 뭐 용언을 찾아라 이럴 수도 있고, 어떤 데서는 디테일하게 뭐 형용사를 찾아라 이런 조건을 잘 봐야 돼. 그래서 어느 쪽에 속하는지 확인한다. 자, 제일 쉬운 명사부터 갑시다.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명사는 뭐 거의 출제되지 않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헷갈려하는 게 의존명사인데 희소식을 알려주면 우리 수능 내신은 상관이 없어. 수능에서는 가장 기본 오브 더 기본이 뭐냐면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것을 출제한다. 이게 기본이야. 논란의 여지가 없다는 거는 이게 답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학자들끼리 서로 싸우고 이런 건 출제하지 않아. 의존명사가 그래요. 그 의존명사 원래 되게 헷갈린 건데 얘는 거의 그래서 출제되지 않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내신에서는 이거 되게 복잡했지. 명사는 그냥 패스. 자, 서술격주사 이다는 활용을 한다. 이다, 이고, 이며, 이지 뭐 이런 식으로. 자, 대명사 얘는 출제가 되는 부분. 그래서 자, 모르면 미지칭, 안 정해지면 부정칭, 다시 나오면 재기칭. 주로 시험 문제는 요 대명사 그 3개를 출제를 하는 거고 일단 머릿속에서는 요 미지칭 다음 장에 다시 설명해놨으니까 그 놈을 기억하면 돼. 자, 수사 굉장히 쉬운 거고 자, 추사는 어디에 속한다? 체언에 속한다. 체언은 옆에 뭐가 붙는다? 다시 한번. 자, 체언은 옆에 뭐가 붙는다? 조사가 붙는다. 말을 그 다음에 차가 이런 식으로. 용언 옆에 뭐가 붙는다? 어미가 붙는다. 아까 맨 앞에 설명했지만 요 어미, 조사 요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지금 EBS에서는 빠졌고 그러나 여러분들이 다시 정리를 한번 해야 돼. 매우 중요한 부분. 여기구나. 자, 수관형사. 관형사잖아. 이게 다음 장에 설명할 건데 관형사는 무조건 띄어 쓴다. 띄어쓰기 찾으면은
헷갈릴 필요가 없다고. 그래서 한 말이 똑같은데 똑같이 생겼지만 띄었었으니까 얘는 수관형사. 하나는 하나요 해갖고 는이라는 보조사, 하나요라는 서술격 조사 요게 붙은 거니까 얘는 수사로군. 이렇게 생각하면 안 헷갈릴 예정. 자, 미지칭은 왜냐하면 생긴 게 똑같아. 어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미로 파악. 어떤 의미? 몰라요. 그러면은 미지칭. 두 개 다 외우면 헷갈려. 그러니까 몰라요, 미지칭 이렇게 기억하라고. 자, 제기칭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대화 상황을 갖다 놓고서 똑같은 거 두 개, 똑같은 거 세 개를 찾아라. 은근 헷갈리니까 기출문제를 통해서 확인.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 용언 갑시다. 일단 EBS 기준으로 용언은 크게 어렵지 않고 아까도 잠깐 봤지만 용언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는 얘거든. 활용. 규칙 활용, 불규칙 활용. 요게 제일 어려운 건데 EBS 개념에서는 좀 빠진 상황이고 그렇다고 해서 뭐 중요한 걸 뺀 건 아니고 자, 타동사, 자동사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한 6년 전인가 수능에 출제돼서 오답률이 무려 한 60%인가? 엄청나게 많이 틀린. 목적어 있는 거 타동사, 목적어 없는 거 자동사. 왜 많이 틀렸냐면 중세국어랑 합쳤더니 많이 틀렸어. 기본만 기억한다. 자, 형용사, 뭐 상태, 성질, 뭐 개뿔. 자, 시험 문제는 한 2년에 한 번꼴로 요놈을 출제를 하지. 평가원하고 수능에서. 다시 올해는 출제될 차례가 됐고, 자, 동사, 형용사 구분하는 거. 현재 시제, 는, 니은. 먹는다. 근데 예쁜다. 요거 안 되지. 그 다음에 관형사형 어미 먹는 중. 관형사. 관형어가 되는 거니까 뒤에는 체언을 꾸미는 거니까. 그래서 는이 붙고 형용사는 예쁜 놈 이런 식으로 형용사 어간에는 그냥 니은이 붙는다. 이게 이제 4년 전인가 5년 전 출제해서 오답률 엄청 높았는데 왜냐하면 생긴 게 똑같거든. 생긴 게 똑같지만 기능이 다르지. 얘는 현재 시제 선어만 어미고 얘는 관형사형 어미고 기능이 달라서 생긴 건 똑같지만 기능이 다르다고. 대단히 잘 출제되는 부분. 이미 출제됐지만 또 나올 부분. 자, 형용사는 명령, 청용 안 되고 예뻐라 안 되고 먹어라 되고 그 다음에 려고 고자 먹으려고 예쁘려고 안 된다. 왠지 나 예쁠라고 쌍수했어. 왠지 될 것 같지만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예뻐지려고 이건 되지. 예뻐지다. 피동으로 바꾸면 되니까. 자, 그 다음 헷갈린 거 4개 써놨고 자, 늙다 젊다. 성적표 받으면 엄마들이 뭐라고 그래? 아이고 이놈아 너 때문에 내가 늙는다 늙어. 는자가 붙었네? 그러면 동사. 젊는다 젊어. 안 되네? 형용사. 그 다음에 난 돈이 없어. 돈이 없어라. 안 되지. 그래서 형용사. 자, 있다는 나는 너 거기에 제발 좀 있어. 명령형 되는 거니까 동사. 난 돈이 있어. 이러면은 형용사. 있다는 두 가지. 의미 보고 파악한다. 자, 제일 어려운 수식어는 갑시다. 주로 시험 문제는 여기지. 그리고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사실은 얘. 왜냐면 관형사는 생각보다 쉬워. 무조건 혼자 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 다음에 12개를 외운다. 자, 불러줄 테니까 따라하면서 머릿속에 그냥 넣어. 얘네들은 무조건 관형사다. 혼자 쓴다. 이그저 한두세 세헌옛 모든 갖갖 모든 온갖 갖은 얘네들은 전부 모든 모하고 든 잘라지도 않아. 자를 수도 없고 결합할 수도 없고 그냥 지 혼자만 쓰는 거. 그래서 의외로 관형사는 쉽다. 부사 요놈이 이제 좀 골치 아픈 놈인데 당연히 용언 문장을 꾸며주는 거고 관형사 꾸미기도 하고 아주 새책 새라는 관형사도 꾸미지. 그 다음에 매우 잘이라는 부사도 꾸미고
바로 너 이런 식으로 채연도 그냥 부사는 다 꾸민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특히 잘 나오는 게 채연, 바로, 오직, 겨우 이런 애들이 주로 채연 부사로 쓰인다. 그 다음에 부사는 위치를 맘대로 바꿀 수도 있고 밥을 먹어 빨리 이런 것도 되지. 그 다음에 또 잘 나오는 게 문장부사. 접속부사는 영어랑 헷갈리면 안 돼. 영어에서는 접속 어지, and, but, so 이런 애들이 접속사라고 아예 품사가 따로 있는 거고 한국말에서는 접속사는 없고 접속부사야. 그 접속부사는 문장부사에 포함되는 거고. 자, 문장부사. 이 생각보다 헷갈리는데 찾는 건 쉬워. 맨 앞에 나오고 이모션이 있어야 돼.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맨 앞에 나오고 이모션을 드러냈고 결코 밥을 먹지 않겠어. 결코 이런 식으로 이모션 드러냈고 맨 앞에 있고 문장부사. 자, 단어는 조사를 자른다. 그래서 생각보다 단어 자르는 거는 크게 어렵지 않음. 근데 이제 음은 단어 해가지고 헷갈리라고 가끔 그러니까 조건에서 헷갈리라고 주는 거니까 헷갈리지 말고 자립해서 쓸 수 있는 게 단어였다. 근데 조사는 붙어 쓰지만 단어로 인정한다. 이 정도까지만. 자, 단어를 왜 했냐면은 어근하고 접사를 나누려고. 특히 시험 문제 뭐 나오겠어? 접사. 그래서 앞에 붙으면 헛소리, 접두사, 가위질, 접미사, 접두, 접미 요거를 당연히 시험 문제 잘 내겠지. 자, 단일어 이런 거는 시험 문제에서 안 낼 거고 시험 문제는 주로 여기 여기 좀 어려운 문제는 이런 걸 출제하는 거야. 그러니까 잘못 이런 게 있으면은 잘이라는 부사, 못이라는 부사. 그러니까 합성어 나왔을 때 그 합성어의 품사까지도 물어보는 게 요즘 어려운 문제의 트렌드. 이런 건 쉽지. 집밥, 그럼 명사, 명사니까 이런 건 쉬운 거고. 자, 파생어는 애매해. 그래서 파생어의 예시, 그러니까 요 접사, 접미사, 접두사를 어느 정도는 암기를 해놓는 게 좋다. 어딘가에 다 접사의 종류 해가지고 그 단어까지 갖다 놨거든. 그래서 그런 것들 어지간한 책들 지금 EBS 책은 기본 개념만 있는 거라 없는 거고 여러분들 갖고 있는 책에는 어딘가 있을 테니까 아예 저 접사 종류는 암기를 하는 게 가장 좋을 듯. 자, 직접 구성 요소 역시 출제 엄청나게 잘 되는 거고 별거 아니고 얘를 그러면은 구조적으로 한번 잘라봐라 그 얘기거든. 뭐가 먼저인지. 자, 재라는 명사, 떨다라는 동사가 합성어가 된 거고 여기에 접사가 붙은 거야. 그러니까 얘는 총 합쳐서 뭐 된 거야? 마지막에 붙은 거 가지고 파생어군. 마지막에 붙은 거 가지고 파생어인지 합성어인지 찾는 거라고. 자, 대단히 헷갈리는 민물고기. 일단 얘는 쉽지. 고기. 요놈이 헷갈리지. 이게 물고기냐 민물고기냐.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요렇게 자르는 거라고. 물이라는 명사, 민이라는 접사가 합쳐져서 얘는 파생어. 자, 문제는 이 파생어랑 고기라는 단위어가 합쳐졌으니까 얘는 최종적으로는 합성어지. 그러니까 시험 문제 객관식이니까 민물고기는 파생어다 막 이런 식으로. 그럼 뭐 헷갈리는 사람도 없으니까 물고기에다가 접사 붙은 거니까 마지막에 접사 붙었으니까 이거 파생어네. 그러면은 날라간다. 그러니까 직접 구성요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은근 문제를 좀 풀어보면서 왜냐면 모든 단어를 여러분들이 다 분석할 수는 없으니까 잘 나오는 게 몇 개 있거든. 제일 잘 나오는 게 하여튼 민물고기. 자, EBS에 있는 박완서 할머니 소설 겨울나들이. 자, 겨울 이건 뭐 쉽네. 단일어 명사.
자, 포인트는 얘였지. 나들이. 얘는 뭐냐면, 나다, out이라는 동사, 들다, in이라는 동사, 에다가 이라는 접사가 붙어가지고, 얘는 파생어지. 근데 얘하고 또 합쳤으니까 결국은 마지막은 합성어가 되더라. 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문법 처음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 야, 이거 하나하나 파악해서 품사 찾는 것도 어려워 죽겠는데, 이 구조까지 살피다니. 이게, 그러니까 시험 문제 잘 나온다고. EBS에서는 달랑 이렇게 설명하고 끝났지만, 요놈 가지고 출제한다. 신경을 써야 한다. 자, 합성어. 당연히 모르겠어. 비통사적 합성어. 주로 요놈을 출제한다. 그래서 영원의 어간에 명사가 붙는 거. 접, 칼. 용언끼리 붙는 거. 검, 북다. 자, 아까 뭐라고 그랬지? 용언에는 반드시 뭐가 붙는다? 어미가 붙는다. 일부러 기억하라고 나쁜 말 해줄게. 어미 없는 새끼, 요놈을 비통사적 합성어라고 한다. 한국말에서 용언 옆에는 반드시 어미가 붙어야 되는데, 합성어가 될 때 어미가 사라진다. 어미 없는 새끼. 용언끼리 붙으면, 용언에다가 딴 거 붙으면, 그러니까 접는 칼.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접칼. 이런 식으로 어미가 없어졌으니까. 어미 없이. 그놈이 포인트. 자, 보슬비. 이거는 부사. 원래 한국말에서 부사는 아까 체언을 꾸며주는 부사도 있긴 했지만, 대부분의 부사는 용언을 꾸미지. 그래서 보슬보슬 내리는 비 이렇게 가야 되는데 바로 그냥 부사 옆에다가 명사를 붙여버렸지. 보슬비. 그래서 얘도 역시 비통사적 합성어다. 시험 문제는 요놈을 출제한다. 자, 파생어 접두사냐 접미사냐. 접두사는 앞에 들어가는 건데 뜻이 혼자서 못 쓰이는 거. 헛기침, 헛수고, 헛디디다, 군침, 군소리, 군식구. 일반적인 건 그거고 일반적인 건 잘 출제 안 하겠지. 자, 얘는 반드시 뭐 한다? 암기한다. 자, 한국말에서 접사는 뜻을 더해주거나 아니면 품사를 바꿔. 품사 바꾸는 거는 일반적으로 접미 요쪽이고 접두파생어는 뜻을 더해주는 거고. 그런데 접두사인데 뜻을 더해주는 놈이 딱 두 개 있어. 사실 더 있는데 수능에서는 두 개만 기억하면 돼요. 자, 마르다라는 동사가 있어. 영어로 dry 그런 뜻이겠지. 그런데 메마르다 이렇게 되면은 접두사가 붙어서 형용사로 바뀌더라. 자, 마르다 뜻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영어로 thin, slim 이 뜻이야. 동사였는데 나 요새 몸이 말라 죽겠어 이럴 때 쓰는 거. 자, 그런데 강마르다 이렇게 접사가 붙었더니 역시 형용사가 되더라. 여러분 반드시 기억. 자, 접미사는 뜻을 더해주거나 품사를 바꾸는데 얘도 반드시 암기한다. 한번 능력 있는 사람들은 한번 해보세요. 밑줄을 쳐놨지. 자, 품사를 한번 써볼게. 자, 깊다 뭐야? 형용사. 을 뭐였어? 목적격 조사. 잘 부사. 은 보조사. 보약 명사. 이다 서술격 조사. 쉽네. 자, 그런데 자, 시험 문제 포인트 알려주는 거야. 생긴 게 똑같아. 잠. 그럼 이거 어떻게 찾나요? 앞에 일부러 오답 시비를 피하려고 앞에다가 깊은 잠이라는 뭘 준 거야? 품사 말고 얘는 관형어를 준 거지. 관형어를 줬다는 얘기는 관형어는 뭘 꾸며줘? 체언을 꾸미지. 그래서
자 더하기 미음. 자는 자다니까 당연히 동사. 그러면 얘가 관형어니까 뭐가 돼야 돼? 명사가 돼야지. 그러면 요 미음은 뭐가 되는 거야? 명파접이 되는 거지. 명사, 파생, 접사. 접사가 붙으면 품사가 바뀌니까. 됐지? 자, 얘는 부사어의 꾸밈을 받네. 부사어의 꾸밈을 받는 건 뭐라지? 용언이라고 그랬지. 똑같이 얘도 구분하면 자 더하기 미음이야. 자는 동사. 얘가 용언이 된다고. 자다라는 그대로 동사가 돼야 돼. 품사가 바뀌면 안 돼. 그럼 얘는 접사가 되면 안 되겠네? 그럼 얘는 뭐야? 명사형 어미가 되는 거라고. 미음이. 명사처럼 보이게 하는. 명사는 아니지. 명사처럼 보이게 하는 어미가 되는 거고, 얘는 똑같은 미음이지만 명파접, 명사로 파생시키는 접사가 되는 거고. 잘 안 되는 사람들은 요 부분만 딱 유튜브 잘라서 충분히 왔다 갔다 할 수 있지. 한 2번, 3번 들으면서 아예 암기를 하시라. 믿음, 잠, 웃음, 춤, 뭐 이런 애들 다 똑같은 애들이니까. 자, 아까 설명했던 접사의 기능, 접두사는 뜻만 더해준다. 접미사는 품사를 바꾸는 경우가 많다. 자, 그래서 먹이, 그러면 먹이라는 동사의 어간에다가 이라는 명파접, 접사가 붙어가지고 먹이라는 명사가 됐다. 그런 얘기야. 자, 먹다 라는 동사가 있는데 여기에 먹이라는 어근에다가 이라는 뭐라고 할까? 명파접, 명사파생 접사가 붙어서 최종적으로 명사가 되었다. 자, 이제 어려운 건 거의 끝났고, 자, 단어, 의미 이런 애들은 어차피 예시를 주고 출제를 해. 그래서 비슷한 말이냐, 반대말이냐, 상하 관계냐, 나와주면 땡큐지 이런 애들. 그 다음에 확대된 거냐. 원래는 핸드 이거였는데 노동력, 바쁠 때는 고양이 손이라도 빌린다. 이런 게 이제 노동력이라는 의미가 추가되는 거. 자, 축소되는 거. 옛날에는 사랑하다 이러면 think 이거였는데 지금은 love만 남았지. 자, 의미 이동한 거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우리 훈민정음에 나오는 어여쁘다. 원래는 beautiful 아니고 원래는 pity 불쌍하다. 그래서 백성을 어여삐 너겨 이렇게 나오지. 불쌍히 여긴다 이런 뜻이었는데 지금은 beautiful로 바뀌었지. 어여쁜 처녀 이런 식으로 나와주면 고마운 애들. 자, 얘는 한 2년에 한 번씩 무조건 나온다. 이렇게 머릿속에다 생각하면 될 거고, 반드시 머리에 기억을 해야 돼. 그래서, 자, 맨날 나오는 다리를 가지고 할게. 다리를 가지고, 자, 다리가 있는데, 이 다리라는 거는 양쪽을 이어주는 것, 요게 다리였지. 그 다음에, 아래에서 지탱해주는 이런 뜻도 있고. 그래서, 자, 사람 다리, 책상 다리, 뭐, 의자 다리, 이런 애들은 뭐야? 전부 다 아래를 지탱해주는 같은 뜻을 갖고 있는데, 그럼 뭐가 되는 거야? 다이어가 되는 거고. 그런데 갑자기 한강다리, 아래를 지탱하는 게 아니라 양쪽을 연결하는 의미지. 즉, 뜻이 다르네. 뜻이 다른 거는 뭐라고? 동음, 이의어. 이렇게 머릿속에서 기억한다. 동음, 이의어. 시험 문제는 하여튼 얘만 기억하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는 요 외래어하고 로마자 표기인데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1등급 학생들은 암기하고 지나가는 게 좋고, 왜냐면 어쩌다 나오고 이거 암기는 해야 되는, 맞으려면 암기해야 되는데 사실 다 외우려면 쉽지도 않아. 그래서 1등급은 암기하고 나머지는 그냥 들으면서 아 이런 게 있군. 나중에 혹시 그러니까 조건을 주긴 주는데 그냥 단어 모르면 틀리는 거야 이건. 알고 있어야지 풀 수 있는 거. 자, 표기법에서 기본 원칙은 5개인데 뒷장에 갖다 놨고 24글자만 이용한다. 1의문은 1기호다. 이게 뭔 얘기냐면 여기 자 FIGHTING 아까 뭐라고 했냐면은 흔히 우리가 쓰는 말 가지고 출제한다 라고 했지. 전혀 태어나서 처음 들어본 단어 뭐 extraordinary 뭐 이런 거 가지고 출제하지 않아. 굉장히 자주 쓰는 파이팅. 영어로는 입술 물어서 푸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근데 한국말로 표시해야 돼. 그래서 F는 피읍으로 표시한다. 일기호로 표시한다. 그냥 정해진 거야. 어쩔 수가 없다고. 파이팅. 사실 실제 쓸 때는 화이팅이라는 말 많이 이제 하는데 어쨌든 표기는 피읍으로 쓴다. 그래서 family 이것도 마찬가지로 패밀리 피읍으로 써야 돼. 자, 그 다음에 받침에서는 이거 특히 요 시옷 가지고 장난을 많이 치고 로봇. 왜냐면 뒤에 조사가 연결됐을 때 발음을 어떻게 하냐면 로봇이 이런 식으로 조사 연결됐을 때 시옷 발음하거든. 그래서 시옷을 사용한다. 그 얘기야. 그 다음에 솔직히 버스 타고 가자. 이렇게 발음하는 새끼는 아무도 없지. 하지만 된소리는 쓰지 않는다. 표기할 때는 어쨌든 버스. 그 다음에 이게 귀찮지. 어떤 거는 되고 어떤 건 안 돼. 이거 할 수 없어. 그냥 기억하는 수밖에. 그래서 미국 사람들 발음해봐라. 그러면 camera라고 하지만 우리는 쓸 때 그냥 이게 100년 전에 일제시대 때 처음 들어올 때 그냥 일본 놈들이 카메라 이렇게 해갖고 그냥 들어왔거든. 그래서 지금도 그냥 카메라라고 하더라. 자, 엄청 잘 나오는 거 몇 개만 써놨어. 자, 우리가 매우 좋아하는 바닷가재. 3년 전까지만 해도 얘만 표준 발음이었어. 로브스터. 이거는 좀 일본어의 영향이 있어가지고 그 이렇게 쓰는 놈도 없었고 그래서 이것까지 표준 발음으로 허용. 랍스터. 사실은 랍스타라고 많이 하는데 랍스타는 틀린 거야. 랍스터. 자, 여러분들 손에 들고 있는 요 휴대전화. 일반적으로는 보통 이렇게 많이 발음하고 쓰지. 야, 배터리 충전해봐. 그래서 일상 용어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게 배터리고 일반적으로 자동차는 배터리. 왜냐하면 회사 이름 때문에 좀 헷갈린 것도 있어. 아직도 있는 로켓 배터리라고 상표 이름도 있죠. 그 회사 이름 때문에 헷갈린 게 또 오뚜기지. 오뚜기 삼풍 카레. 표준어는 오뚝이지. 기억 받침 있는 거. 근데 회사 이름은 오뚜기지. 받침 없는 거. 그건 뭐 고유명사니까 어쩔 수 없는 거. 로켓 배터리도 마찬가지. 결론. 얘만 맞다. 배터리. 모든 것은 그냥 배터리. 휴대전화만 배터리라고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전부 배터리라고 써야지 맞는 말. 배터리. 또는 뭐 혀 굴린답시고 battery 뭐 이런 거 다 틀린 거. 외래어 표기는 암기의 요소가 있다. 24글자는 이거다. 이거 뭐 어려운 거 아니고. 자, 로마자도 마찬가지. 이거 표를 일반적으로는 줘. 이 표를 주긴 하는데 이거 문법 교과서에 있는 거기 때문에 안 주면 그만이야. 그 맨 앞에 자음표, 모음표랑 똑같아. 그냥 안 주면 그만이야. 어쩔 수 없어. 그래서 1등급 같은 경우는 암기한다. 암기를 해야 이제 시험 문제 나왔을 때 뭐 해돋이 이렇게 써놓고 이거 로마자 표기 어떻게 되냐? 해돋이 이렇게. 이거 정도는 기억을 해야 돼. 그러니까 자음동화, 니은첨가, 구개음화, 격음화는 변화된 대로 표기.
된소리 대기는 안표기. 엄청 헷갈리지.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고등학생들이 좋아하는 소주라고 표시하지만 소주라고 읽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 거의 99%는 소주, 좀 더 세게 가면 쇠주. 이거 헷갈리죠. 하여튼 어, 적어도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요 표준 발음, 표준어를 기준으로 머릿속에서는 기억을 해야 돼. 자, 그 다음에 체언 자체에서 격음화가 될 때, 그럼 어떡하냐? 이거는 히읗을 밝혀서 적는다. 그래서 발음할 때 묵호 돼 있지만 요 H를 밝혀서 적더라. 특이한 거니까 기억. 자, 이렇게 해서 단어가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고, 이제 50% 절반 왔어. 자, 댓글놀이 또 갑시다. 품사를 찾고, 단일어냐, 파생어냐, 통사적 합성어냐, 비통사적 합성어냐, 그 다음에 접사를 표시하고, 예시, 군밤은 군 밤에 먹자. 자, 군밤. 군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 거야? 아, 잘못 썼네. 접사가 아니라 구웠다, 베이크 이거니까 얘도 동사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밤 명사가 되는 거고, 은 보조사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아, 내가 잘못 썼구나. 사실은 원래 어떻게 쓰려고 했냐면은 이렇게 하려고 했거든. 이걸 바꿉시다. 자, 군밤은 그래서 군밤이니까 둘 다 뜻이 있지. 뜻이 있다는 건 어근이야. 그래서 합성어가 되는 거고, 자, 한밤. 이 한밤이라는 게 한창이라는 접사거든. 그럼 접사가 붙었다는 얘기는 한밤은 파생어가 되는 거지. 애라는 조사, 먹자라는 동사. 자, 이런 식으로 생각보다 쉽지 않아, 이게. 네 가지를 찾는다. 회오리 바람이 휘몰아치는, 그러니까 특히 이런 애들이 엄청 헷갈리지. 이게 뭐가 접사고, 뭐가 어근이고, 어디까지가 어간이고, 이런 거를 잘 찾는 게 중요하다. 왜? 시험에 나오니까. 여기는 여러분들 헷갈리라고 일부러 비슷한 말들, 높이, 높은, 높게, 높이. 어떤 거는 접사가 붙었고, 어떤 거는 어미가 붙었지. 이거를 잘 활용해가지고 댓글에다가 한번 써주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단어 정리를 한번 하고, 자, 요만큼인데 엄청 글자가 작아.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 A4 용지 2장짜리로 된 거 보내줄 테니까, 그냥 대충 잘 안 보일 테니까, 그냥 머릿속에서 정리만 할게. 자, 여긴 지금 EBS에서는 안 나왔는데, 형태소 가지고도 문제가 잘 출제가 되지. 형태소로 잘라봐라. 자립 형태소냐, 의존 형태소냐. 자르면은 생각보다 또 시험 문제 어렵지. 그 다음에 어근이냐 접사냐. 그 다음에 직접 구성. 요거 생각보다 어렵다. 잠꾸러기. 그러면 자에다가 미음에다가 꾸러기 붙어야 되니까. 꾸러기는 꾸러기라고 쓰나? 잘 안 쓰면은 접사가 되는 거고 접사가 마지막에 붙은 거니까 이거는 파생어가 되는 거지. 자, 그 다음 합성어 쪽에서는 뭘 출제한다? 주로 비통사적 합성어. 덮밥, 노푸르다, 척척박사. 어떻게 구분한다? 어미 없는 새끼. 그 다음에 부사 옆에 명사 붙은 거. 척척박사, 보슬비 이런 거를 찾는 게 합성어 문제. 파생어는 접사, 접두사 앞에 붙는 거냐? 헛기침. 그 다음에 점미사, 바느질 뒤에 붙는 거냐? 어쨌든 파생어. 그 다음에 여기는 파생어가 돼서 품사가 바뀌었냐 안 바뀌었냐 이런 것들도 잘 출제. 자, 그 다음에 기본 베이스 품사 분류하는 거. 요거는 암기했을 거고. 그 다음에 우리 대명사에서는 뭘 출제한다?
미지칭, 부정칭, 재기칭. 자, 여기선 안 나왔지만 간단하게 정리해놨네. 조사 해가지고 접속조사, 격조사, 보조사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 접속조사는 제일 쉬운 거 와, 과, 하고, 이랑 이런 게 접속조사. 격조사, 주격조사, 목적격조사, 뭐 복격조사 이런 것들. 시험 문제는 뭐 나온다? 보조사가 출제가 된다. 특히 여기 있는 보조사 요놈은 잘 출제가 된다. 자, 동사, 형용사 구분하는 거 아까 했었지? 현재 시제 는, 은, 관형 사용어미 는, 그 다음에 진행형 고 있다, 그 다음에 목적 하려고, 총유형 뭐뭐 하자, 되면 동사 안 되면 동사 안 되면 형용사. 자, 본용언 보조용언 찾는 것들은 영어로 바뀌면 본용언, 안 바뀌면 보조용언. 자, 용언 활용 아까도 얘기했지만 올해 EBS에서는 안 나왔고 작년 EBS까지는 여기 규칙 활용, 불규칙 활용 해서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확인하면 될 것이고, 주로 시험 문제는 여기 러불규칙, 그 다음에 르불규칙. 활용 잘 기억 안 나면 러불규칙, 르불규칙 요 놈을 기억한다. 자, 그 다음에 관형사 다시 한번 외워볼까? 12개. 이그저, 한두세, 세헌옛, 모든 갖갖. 오케이. 자, 헷갈리는 거 부사 나온다 그랬지? 부사는 다 꾸민다. 용언 꾸미고, 관형사 꾸미고, 부사 꾸미고, 문장도 꾸미고, 심지어 체언도 꾸민다. 자, 그 중에서 문장 부사 어떻게 찾는다고? 맨 앞에 나오고, 그 다음에 이모션을 갖고 있고, 설마 네가 다 먹었냐? 뭐 이런 식으로 맨 앞에 나오고 의미를 준다. 자, 해서 우리는 단어까지 이제 절반 왔어요. 절반 왔지만 실질적으로 내용상으로는 한 70% 끝난 거야. 나머지는 문장하고 중세국어 이쪽이니까. 자, 해서 또 집중력이 떨어졌거나 뭐 힘들거나 하는 사람들은 잠시 내려놓고 다시 한번 자기가 정리하고, 이해 안 되는 사람들은 한번 또 듣고, 능력 되는 사람들은 EBS 문제 좀 풀어보고, 나는 집중력과 끈기가 있다 하는 사람들은 선생님하고 계속, 선생님도 지금 멈추지 않고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편집을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겠어. 그래서 그냥 끝까지 지금 가는 거야. 지금 대충 1시간은 지난 것 같은데. 자, 노래 하나 아까 했던 거 잠깐 하고 잠을 깨야 되니까. Che bella cosa, maiulata il sole, l'aria serenado, buona tempesta. 미안합니다. 자, 세 번째 문장 갑시다. 이제 절반 왔고 문장하고 중세국어만 하면 돼. 자, 여기서는 문장 성분 찾는 거고, 뭐 별거 없어. 주로 시험 문제는 주성분, 주목보서, 부속성분, 관용어, 부사어, 주로 얘네들 출제. 문장에서의 기능. 자, 제일 쉬운 주어. 주어의 포인트는 뭐다? 주로 생략을 많이 한다. 한국말의 특징. 영어 같은 경우는 it is raining 이런 식으로 비와, raining 그냥 하면 될 것 같은데 반드시 앞에 it is라는 가주어를 꼭 붙이지. 잘 생략을 안 해요. 한국말은 주어 생략. 요게 굉장히 큰 특징이지. 자, 주격에서는 시험 포인트는 여기에서 뭐냐면 학교에서 학생을 잘랐다. 얘가 주체가 되는 거야. 그럼 요 에서는 주격 조사가 되는 거고. 자, 문제는 얘 학교에서 똥 싼다. 얘가 주체가 되는, 학교가 싸는 게 아니지. 내가 학교에서 똥 싼다. 주어가 생략된 거니까.
그러면은 부사격 조사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서술어 아까 맨 앞에 기본 뭐라고? 문장 문제의 기본 서술어를 뒤부터 찾는다. 그럼 뭐가 서술어냐? 이거만 알면 되겠네. 그래, 주어의 동작, 작용, 성질, 상태 무엇이다, 어떠하다, 어찌하다.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주로 형용사, 동사 그쪽에 해당하는 말들을 찾으면 거의 서술어다. 그러니까 요놈 또는 뭐뭐이다 붙는 거. 요게 서술어. 자, 시험 문제 포인트는 일단 세 자리 서술어를 제일 많이 출제를 해. 그래서 미리 써놓고 주다, 두다, 삼다. 머릿속에 암기. 세 자리 서술어는 주두삼. 내가 너에게 빵을 주었다. 내가 책상에 빵을 두었다. 나는 너를 여친으로 삼았다. 주두삼. 세 자리 서술어. 주로 시험 문제는 이거. 두 자리 서술어에서는 요 되다 형은 의사가 되었다. 그 다음에 비슷하다, 닮다. 민들레는 쓴바귀와 비슷하다.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얘는 부사어가 되는 거지. 이런 걸 또 필수 부사어라고 그러지. 자, 서술어는 보통 용언, 체언 더하기 이다. 하지만 두 개의 용언이 되기도 한다. 먹어보아라. 그래서 본용언, 보조용언 합쳐서 하나의 서술어가 된다. 그 얘기야. 어렵지 않지? 자, 본용언, 보조용언.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아주 쉬운 문제에서는 이게 본용언이냐, 보조용언이냐 기본을 물어봐. 어떻게 찾아? 영어로 바뀌면 본. 이거 먹고 가라. eat and go. 영어로 바뀌었네? 본. 이거 먹어보아라. eat, 어때? 안 되지. eat and see 안 되지. 구분은 간단합니다. 자, 목적어. 한국말의 큰 특징, 조사 생략이지. 그래서 심지어 목적격 조사도 생략이 잘 돼. 나 빵 먹을래. 생략이 잘 되지. 그 다음에 보조사가 붙었지만 얘도 목적어. 나는 빵도 먹었어. 예, 목적어. 자, 시험 문제 잘 나오는 보어 갑시다. 얘는 일단 되다, 아니다, 앞에 이, 가가 붙는 게 보어다. 그런데 이렇게 생략돼도 되다 앞에 오는 거니까 얘는 보어가 되는 거. 보조사가 붙어도 보어가 될 수 있다. 문제는 언니가 대학생으로 되었어. 의로라는 부사격 조사 붙었다는 게 뭐, 얘 부사어란 뜻이라고. 얘는 그 필수 부사어가 되는 거지. 그렇지? 되다 아니다 앞에 오는 거지만 낚싯밥이 존재한다. 품사에서도 관형사 부사 얘가 제일 헷갈렸는데 문장 성분에서도 관형어 부사어. 일단 관형사도 쉬웠지 찾는 거. 관형어도 찾는 게 간단해. 그래서 그냥 관형사가 그대로 될 수도 있고 체언이 그대로 될 수도 있고 의가 붙을 수도 있고 시험 문제는 주로 얘기했지. 은는 리을던 요거 붙으면은 관형어. 예쁜 꽃 이렇게. 자, 부사 다 꾸민다. 관형사도 꾸미고 아주 오랜 세월. 정말 빨리 부사도 꾸미고 과연 어떻게 했지? 이거 문장 부사로 했지? 그 다음에 용언의 어간에다가 부사형 어미 주로 악해지고 어떤 요런 애들 붙어가지고 부사형 어미가 된다.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거. 깊게, 높게 이렇게. 자, 부사어는 원래는 없어도 되는 거지만 필수 부사어가 있다.
그래서 두 자리나 세 자리에서는 필수 부사어가 존재한다. 이렇게 기억하면 될 것이야. 자, 독립어는 뭐 일단 수능에 한 번도 나온 적이 없고 안 나올 예정이지만 생각보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이런 애들이지. 선생님 질문이 있어요. 이런 애들 가지고 얘 품사는 뭐야? 품사는 명사지. 선생님 이랬으니까. 근데 문장 성분은 뭐냐? 그러면 독립어가 되는 거고. 그럼 감탄사이면서 독립어 이런 애들이 이런 애들이 감탄사이면서 독립어가 되는 거. 이런 게 이제 뭐 안 나올 예정이긴 하지만 살짝 헷갈린 놈 마지막으로 확인. 자, 관형어는 주어 뭐 이런 데 주로 껴서 모든 사람이, 얘가 이제 주어지. 주어 속에 관형어 이렇게 포함이 되더라. 자, 세 자리, 두 자리 아까 봤지? 얘는 아까 뭐라고? 암기한다. 아까 뭐로 외웠지? 주두삼으로 외웠지. 주, 두다, 삼다. 두 자리, 같다, 다르다. 이 정도로 기억하면은 큰 무리 없을 예정. 자, 문장의 포인트 갑시다. 하여튼 제일 어려운 문제가, 오답률 제일 높은 문제가 아는 문장. 요게 보통 오답률 1이지. 아는 문장. 그 다음 오답률 높은 게 피동사동. 그 다음 오답률 높은 게 높임법. 뭐야? 전부 다 여기 있는 거네. 문장. 그럼 결국 뭐야? 문법 문제에서 3점짜리 또는 오답률 높은 거는 앞에서 이 얘기 저기 많이 했지만 아는 문장, 피동사동, 높임, 여기가 오답률이 높은 거다. 이놈만 신경을 잘 쓰면 그러면은 시험 문제 푸는데 큰 지장이 없다. 적어도 고득점 받는데 큰 도움이 된다. 갑시다. 좀 힘들지만 끝까지 하여튼 가야 돼. 이제 절반 넘었으니까. 자, 주어 서술어 한 번 나오면 혼문장. 이건 뭐 쉬운 거고. 주어 서술어가 두 번 이상 겹문장에서 이어진 문장은, 자, 우리 시험 문제 여러분들 잘 안 내겠지. 너무 쉬우니까. 기온도 높고 습도도 높다. 주어 서술어. 주어 서술어. 너무 쉬우니까. 자,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결론부터 얘기해 줄게. 자,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하고 부사절하고 학교 시험에서는 이게 사례를 통해서 구분을 해놨어. 그런데 학자에 따라서는 이거 구분 안 된다. 학자끼리 싸우는 거라고. 저 앞에서 뭐라 했지? 학자끼리 싸우는 거는 잘 출제 안 한다고. 그래서 우리 수능에서 부사절 가지고 답 준 경우는 그냥 없지. 수능에서는 부사절 갖고 답 준 경우는 없다. 즉, 안 나온다.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답에서 주지 않는다. 오답지에서는 헷갈리라고 줄 수 있어. 그냥 이런 거구나 하고서 그냥 알아만 두면 돼. 굳이 열심히 외울 필요는 없다. 그 얘기야. 그리고 뭐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내신이면 어쩔 수 없이 이게 원인이냐 배경 상황 이거 따로따로 외워야 되는데 우리 수능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굳이 시험에 안 나오는 요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에 게다가 종류까지 기억할 필요는 없다. 땡큐. 자, 시험 문제는 이쪽이고 미리 동그라미 쳐놨어. 시험 문제는 주로 얘네 출제한다. 재작년 수능에서 오답률 1위를 찍었던 요 인용절 얘가 한번 출제가 되긴 했는데 사실 얘는 엄청 쉬운 거였는데 학생들이 너무 오랜만에 출제해가지고 오히려 오답률이 높았던, 자, 직접 인용 라고 간접 인용 고 그냥 이 두 글자만 확인했으면은 전혀 틀리지 않을 문제였는데 쫄아가지고 좀 틀리지 않았나. 시험 문제는 주로 명사절 찾는 방법이 대단히 간단해요. 여기 써 있어. 음기가 붙으면 명사절, 은는 리을던이
드면 관형사절. 맨 끝에 주어 서술어가 한 번 더 있으면 서술절. 수능에서는 여기까지. 자, 부사절은 하여튼 머릿속에는 그냥 기억을 해놔. 이게 도록, 듣. 이렇게 나오면은 부사절. 아까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은 종류가 많지. 그러니까 차라리 비슷하게 생긴 부사절을 외워버리면 되지. 되지? 그러면은 시험 문제 푸는 데는 큰 지장이 없다. 자, 어쨌든 아는 문장 찾을 때 뭐 한다고? 다시 한번 복습. 제일 먼저 뭐 한다? 서술어의 밑줄을 친다. 그 다음에 뭐 한다? 그거랑 주어랑 합친다. 그 다음 뭐 한다? 표지를 찾는다. 아까 뭐라고? 명사절은 음기, 관형사절은 은는 리을던, 부사절은 이게도록, 인용절은 고라고, 맨 끝에 주술 서술절. 그치? 자, 그 다음에 땡땡절 확인하고 시험 문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 그놈의 문장 성분을 또 물어봐. 밑줄 친 말이 무슨 절이고 문장 성분은 뭐다. 여기까지 가야 돼. 하여튼 제일 어려운 게 아는 문장 신경 써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거 연습하려면은 뭐 객관식 문제 기출 가지고 연습을 하나하나 다 해도 되고 나는 좀 써진 것 같고 공부했다. 그럼 아까 맨 앞에 있었던 그 블랙라벨 그 책에 보면은 굉장히 많은 예시를 줘놨지. 아니면 뭐 인터넷 찾으면은 문장 아는 문장 연습 이렇게 한번 뭐 구글이나 뭐 다음 이런 데 쳐봐. 그러면은 그 연습 예제들 상당히 많이 있으니까 그런 거 갖고 훈련하면 돼요. 자, 다시 한번 또 복습. 이렇게 EBS에서 그가 범인임이 밝혀졌다. 이런 걸 갖다 놓고 뒤에서부터 서술어 밑줄 치고 주어하고 연결하고 땡땡절 확인하고 문장 성분을 확인한다. 자, 빨간 옷을 입으면 어떻게 한다고? 서술어. 서술어는 뭐가 서술어라고? 용언이나 땡땡이다. 요게 서술어야지. 그래서 예쁘다, 입다, 빨갛다. 이런 게 서술어가 되는 거고. 그러면 연결하라고 어떻게? 이렇게 그녀가 예쁜 거고, 뭐야? 그녀가 옷을 입은 거고, 옷이 빨간 거고. 됐지? 주어하고 연결 여기까지 됐고, 땡땡절. 은는 리을던. 아, 빨간 옷. 아, 예, 관형사절. 은는 리을더. 입은 그녀가 되는 거니까 역시 관형사절. 그 절이라는 건 그 가운데 있는 것만 찾는, 얘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지. 전체 주어는 그녀가 예쁘다. 그냥 주어 서술어니까. 자, 여기도 가볼까? 연습. 자, 분명하다. 하다가 붙었으니까 역시 서술어가 되는 거고. 걸렸다. 이것도 역시 서술어가 되는 거고. 먹었다. 이것도 서술어가 되는 거고. 그럼 뭐가 분명해? 걸렸음이 분명한 거고. 뭐가 걸렸어? 밥이 걸린 거고. 뭘 먹었어? 밥을 먹은 거고. 됐지? 그 다음에는 땡땡절. 은는 리을절. 아, 얘는 관형절. 얘는 미음, 명사절. 그 다음에 놓치기 쉬운 거, 전체는 어떻게 되는 거야? 밥이 걸렸음이 분명하다. 전체 주어는 얘인데, 걸렸음 이라고 돼 있지. 또 주어 서술어네. 그러면은 얘는 뭐야? 서술절. 절이 무려 3개가 있지. 물론 수능에서 이렇게까지 막 3개가 들어간 아는 문장 찾으라고는 않을 테지만 연습 게임이니까 여러분들 요 정도를 할 수 있으면 객관식으로 나왔을 때 쫄지 않고 충분히 찾아낼 수 있다. 순서는 이렇게 되는 거다. 시험 답지에선 얘를 묻는다. 중요한 아는 문장이어가지고 좀 길게 설명을 해봤고 갑시다. 자, 그 다음 뒤부터는 그냥 주워 먹는 거. 문장 종결 표현, 우리 중학교 때부터 평서, 의문, 명령, 청유, 감탄.
이게 의문문인가요? 이런 시험 문제는 안 나와. 얘는 그런가 보다 하고서 답지 중에 하나로 나오는 거니까 그냥 기억하면 되고. 아까 뭐라고? 높임법. 이거 출제되고 상당히 오답률 높고. 중세 높임법이 오히려 쉬워. 현대 국어 높임법이 오히려 외울 게 좀 더 많다. 자, 주체 높임, 시. 그냥 외워야 돼. 시, 깨서. 그 다음에 주체 높임도 특수 어휘가 4개 있어. 계시다, 주무시다, 드시다, 잡수시다. 이 동그라미 6개를 기억해야, 주체 높임이군. 자, 주체 높임에서는 또 뭘 출제하냐면, 간접 높임까지 출제. 그래서 수업이 있으시다. 주어는 수업이지. 근데 수업을 높여주는 게 아니라 사실은 선생님을 높여주는 거니까 간접 높임. 통과. 자, 상대 높임 제일 쉬운 거. 종결 어미 가지고 종류를 찾는다. 이 정도 6개 정도는 기억한다. 잘 외우기 어려우면 예를 기억. 비기억 시차는 해요체, 해체 2개. 자, 객체 높임은 5개. 깨, 들이다, 모시다, 여쭈다, 뵙다. 요 5개를 기억하면 객체 높임 오히려 찾는 거는 간단. 자, 시간 표현. 설명은 되게 많은데, 땡큐. 한국 사람이니까, 물론 이제 이거 듣는 사람이, 다른 나라에서 왔거나, 그러면은, 사실 영어도 시제 어렵지. 음? was가 붙느냐, were가 붙냐, have가 붙냐, have, pp가 붙냐. 그 나라 사람이 아니면 솔직히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쉽지 않다고. 그러나, 한국 사람에게 시제는 간단하다. 과거 시제는 그 다음에, 더, 또는 던. 현재 시제는 은는, 미래 시제는 get, 리을 나와주면 땡큐. 그 중에서 너무 쉬우니까 사실은 요 놈만 가끔 출제하지. get. 원래는 미래를 나타내는 건데 나는 반드시 밥을 먹겠다. 의지. 그곳에는 눈이 오겠다. 추측. 이런 식으로 요 놈을 가끔 출제. 그냥 시제 자체는 잘 안 나옴. 자, 동작상 역시 영어에서는 ing냐, ed 붙어가지고 완료됐냐 어려운 거지만 한국말에서는 그냥 의미를 찾으면 충분히 풀 수 있는 진행되고 있는지 끝났는지. 자, 마지막 3번째 제일 어려운 거 뭐라고? 피동사동. 역시 이 부분은 암기가 필요해. 자, 피동 반대말, 이 반대말도 기억해야 돼. 능피, 주사 이렇게 기억하는 거야. 얘네들이 짝이 되는 애들. 그래서 능동문을 바꿔보았다. 주동문을 바꿔보았다. 이랬을 때 안 헷갈려야 돼. 그 다음에 제일 기본 이희리기, 어지다. 사동은 이희리기, 우구추, 개하다. 여기까지가 기본 제일 쉬운 거. 자, 사동은 2가지 뜻이 된다. 그래서 엄마가 아기에게 젖을 물렸다. 그래서 직접 한 건지 엄마가 아이에게 책을 읽혔다. 그러면은 직접 사동도 되고 간접 사동도 되고. 자, 그 밖에 당연히 시험에서는 그 밖에라고 되어 있지만 요놈 출제하겠다 그 얘기지. 그래서 전미사야. 그래서 되다 주로 이제 체언 옆에 되다, 받다, 당하다. 얘네들은 뭐가 되는 거야? 피동 접사가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땡땡 시키다. 얘는 사동 접사가 되는 거고. 가볼까? 소리가 들린 쪽에서, 자, 뭐라고 했지? 모든 용어는 기본형을 찾는다. 듣다, 여기서 온 거지. 듣다에서 들리다. 리자가 붙었네? 근데 리는 이희리기에서 피동도 되고 사동도 되는 거고, 자, 피동, 사동 구분 어떻게 한다고? 목적어가 있으면
사동 이렇게 기억하면 돼. 여기 소리가 들린 목적어 없네? 그러면 얘는 피동이 되는 거고. 가방을 들린 얘는 기본형이 듣다가 아니라 가방을 들다지. 근데 가방을 들리다 가방을 들게 한 거니까 얘는 사동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생긴 게 리 똑같기 때문에 그냥 생긴 거 보고 리자 붙었네? 피동이네? 이러면 안 돼. 목적어 있는지 없는지 문맥을 확인. 자, 여기도 한번 가봅시다. 해고 당한 아까 뭐라고? 당하다 얘 피동접사. 상 받은 받다 뭐라고? 피동접사. 상 받은 그녀에게 넘어져서 어지다 아까 뭐라고? 피동. 그 다음에 여긴 안 나오지만 으키, 아키 요거는 사동접사예요. 무리를 일으켜 죄송합니다 이럴 때. 몸을 일으켜 이것도 역시 사동. 으키라는 사동접사. 자, 나머지는 또 땡큐. 부정표현. 한국말에서는 나 이거 안 먹을래. 나 이거 못 먹어. 그래서 의지가 있으면 안, 없으면 못. 땡큐. 직접 인용은 따옴표 있는 거. 그 다음에 라고가 쓰이는 거. 간접 인용은 당연히 이런 표시 없는 거. 그 다음에 고자 쓰이는 거. 자, 문장 정리를 간단하게 좀 해봅시다. 역시 글자 잘 안 보일 테니까 그냥 설명하면서 그냥 그런가 보다. 자, 서술어는 한 자리, 두 자리, 세 자리 중에서 세 자리 서술어를 주로 출제한다. 아까 뭐라고? 주, 두, 삼 까먹지 말고 주다, 두다, 삼다. 자, 주어는 이, 가, 깨서 그 다음에 또 뭐 했다 그랬지? 에서도 된다 그랬지. 학교에서 학생을 잘랐다. 오케이. 자, 목적어 쉬운 거, 보어 쉬운 거. 관형어는 어떻게 한다고? 꾸미는 말이니까 관형사가 그대로 될 수도 있고 의자가 붙을 수도 있고 니은이 붙을 수 있다. 자, 제일 출제 잘 되는 부사어. 얘는 그냥 다 꾸민다. 그래서 관형사도 꾸미고 부사도 꾸미고 뭐 체언도 꾸미고 심지어 뭐 문장부사 해갖고 문장 전체도 꾸미고. 자, 그 다음에 겹문장 중에서도 아는 문장 명사절 아까 뭐라고? 미음기 음기 붙으면은 명사절. 자, 관형절 뭐라고? 은는 리을던 이거 붙으면은 관형절. 부사절 잘 안 나오지만 이게도록. 서술절 뭐라고? 맨 끝에 주어 서술어 한 번 더. 코끼리가 코가 길다 이런 애들. 인용절 라고 붙으면 직접 인용. 고 붙으면 간접 인용. 끝. 자,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종류가 많다. 자, 높임법 상대 높임은 어떻게? 격식 4개, 비격식 2개. 주체 높임 6개를 기억한다. 뭐라고? 시, 깨서, 그 다음에 계시다, 잡수시다, 주무시다, 드시다. 오케이. 그 다음에 간접 높임도 주체 높임이다. 객체 높임 5개를 기억한다. 뭐라고? 깨, 뵙다, 모시다, 드리다, 여쭈다. 그냥 기억하면 돼. 별거 없어. 자, 그 다음에 시제, 뭐, 동작상, 땡큐. 자, 피동사동 갑시다. 아까 뭐라고? 능피, 능동문과 피동문을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피동은 이히리기, 그 다음에 어지다, 개되다, 그 다음에 접사, 땡땡 되다, 땡땡 받다, 땡땡 당하다, 접사를 붙인다. 자, 사동 표현, 주동, 사동, 주사. 그래가지고 이히리기, 우구추, 땡땡 시키다, 땡땡하, 개하다. 요거 붙으면은 사동. 충분히 여러분들 해낼 수 있습니다.
케벨라 코사 나율라 타의 소레. 이 노래 제목이 뭐지? 오 솔레미오 라는 노래였습니다. 잠깨라고. 자, 일단 분량상으로는 75% 4분의 3 왔고 사실상 거의 90% 왔지. 뒤에는 중세국어만 하면 되니까. 자, 마무리. 중세국어. 여기 제목은 담화와 중세국어인데 사실 담화, 요 이야기, 요거는 시험 문제는 나오긴 나와. 가끔 나오면 땡큐. 이거는 예시 주고 그냥 바로 찾게, 의미 찾는 거. 특히 이해 잘해. 간접 발화. 이건 눈치 없는 애들 틀리라고. 뭔 얘기야? 한겨울이야. 근데 어떤 학생들이, 특히 남학생들, 점심시간에 축구하고 농구하고 뛰어와서 한겨울인데 영하 10도인데 창문 열었어. 시원하다. 근데 어떤 여선생님이 들어왔는데 당연히 춥잖아. 영하 10도에 창문 열었는데. 근데 학생들한테, 창문 옆에 있는 애한테 뭐라고 했냐면은, 너 춥지 않니? 라고 얘기했어. 근데 그 학생이 눈치가 없어. 그래갖고 저 안 추운데요? 눈치가 없는 거지. 뭐 하라는 얘기야? 창문 닫아달라. Close the window. 직접 명령을 내리지 않고 춥지 않니? 간접 발화를 한 거라고. 특히 한국말의 큰 특징, 직접적으로 얘기보다는 간접적으로 얘기하는 게 생각보다 많지. 그런 거를 눈치껏 잘 알아채면 연애도 잘할 수 있고 사회생활도 잘할 수 있고, 이거 고지고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연애도 안 되고 사회생활도 쉽지 않아요. 특히 회사 같은데. 하여튼 뭐 문법이 생활에도 도움이 된다. 지금 그 얘기 하려고. 자, 맥락에 따라서 뜻을 확인할 수 있다. 뭐 대단히 쉬운 얘기고. 자, 시험 문제는 요거 가끔 나오는 응집성. 그래서 지시 표현 이것저것, 대용 표현 아까 했던 뭐 어, 거기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접속 표현 그런데 하지만 뭐 이런 형식적 요소로 문장 이야기를 똘똘 뭉치게 만드는 거, 요거를 응집성이라고 하더라. 이거는 어차피 보기를 주고 출제하니까 크게 어렵진 않고. 자, 여기 써있지. 고대 국어 거의 안 나와. 왜 안 나오냐면 시험을 출제하려면 증거물이 있어야 되는데, 물론 증거물이 있어. 어떻게? 이렇게 한자로 있지. 근데 우리는 무슨 시험? 한국어 시험, 한자어 시험이 아니라고. 그래서 고대 국어는 거의 출제되지 않는다 라고 보면 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마 고1 교과서에 대부분 이게 실려 있을 거야. 소나, 음을 읽어가지고 소나라고 읽을 수 있고, 뜻을 해가지고 금천이라고 읽을 수도 있더라. 뜻을 하면은 쇠네, 음을 따면은 금천. 이 정도만 기억하면은 여기 뭐 시험 문제 푸는 데는 거의 시장 없고 고대국은 거의 안 나오니까 시험 문제는 여기. 자, 포인트는 뭐냐? 1등급을 노리거나 현재 1등급이거나 하는 사람들은 중세국어 적어도, 그러니까 중세국어도 한두 끝도 없거든. 얘도 엄청나게 많아. 근데 EBS에서 요만큼 줬다는 얘기는 이 정도는 머릿속에 갖고 있는 상태에서 보통 보기를 주지 길게. 그런데 간단하게 생각해봐. 우리가 수능 시험에서 아까 뭐라고 한 문제당 1분 컷을 해야 되는데 보기를 또 천천히 읽고 그 다음에 선지 보면서 다시 보기 쳐다보면서 왔다 갔다. 한 문제 1분 컷 안 나오지. 1등급 되려면 1분 컷 해야 되니까 되도록 EBS에 있는 이 정도는 기억한다. 나머지는 여러 번 쳐다봐가지고 보기를 통해서 빠르게 찾을 수 있을 정도까지는 돼야 돼. 읽으면서 야, 이게 도대체 뭔 얘기지? 이러면 안 돼. 대충 이거였지? 하고서 왔다 갔다 찾을 수 있을 정도까지. 그리고 EBS에서는 안 나왔는데 아까 현대국어의 자음표 모음표처럼 중세국어의 자음표 모음표도 역시 그냥 머릿속에 갖고 있는 게 빠르다. 중세국어라는 건 그냥 대체로 그냥 훈민정음 이렇게 하면 돼. 그래서 받침을 원래 처음엔 뭐였어? 원래 훈민정음 세종대왕님이 처음 만들 때는
종성, 부용, 초성 모든 받침은 초성을 다시 쓴다. 대단히 중요한 원칙이야. 뭔 얘기냐면 여기 일본어를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텐데 일본어의 큰 특징이 뭐지? 무려 알파벳이 히라가나 가다카나 해갖고 100개야. 100개인데 일본어는 받침이 있어 없어? 없어. 일본어는 받침이 없어요. 발음 자체가 받침이 없을까? 원래는 있었는데 많이 없어요. 전부 다 연음을 해버리지. 그래서 제일 웃긴 게 일본 여행 가가지고 이제 TV를 틀었는데 그 TV CF 보다가 빵 터졌어. 한국 사람은 이게 받침이 있어가지고 비교적 영어 발음이 쉽지. 그래서 점심에는 뭘 먹죠? 맥도날드 이렇게 써놨지. 자, 일본 갔더니 CF에서 뭐라고 나는 마쿠도나르도 고히데스 뭐 이래가지고 뭔 얘기하냐면 맥도날드 커피 그 얘기를 마쿠도나르도 고히데스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하여튼 됐고 어쨌든 세종대왕님이 만약에 세종대왕이 좀 멍청했어. 받침을 다른 기호를 썼으면 엄청 어려웠을 텐데 다행히도 똘똘한 세종대왕 때문에 24글자로 끝냈지. 결론 하여튼 외운다. 그러다가 실제 발음되는 걸 봤더니 8개밖에 이게 이제 팔종성이라고 하는 거지. 가나다라 마바사. 나중에 저희 근세국어 가면은 7종성으로 바뀌지. 처음에는 전부 이어적기. 눈이, 손을, 높아 이렇게. 그래서 뭐 그녀만 사요 뭐 이런 식으로 가획자, 병서, 이체, 자음 외우고 그 다음에 기본 글자 외우고 모음 외우기 쉽지. 그래서 아래아를 한 번, 2번 이렇게 하면 되니까 조출, 제출. 여기 써놓은 거는 이제 소멸 순서. 이것도 아마 학교에서 배웠을 거고 10원을 가지고 산에 가서 사과를 먹었더니 씨가 남았네. 그래서 소멸 순서. 자, 자음의 특징. 된 소리가 있긴 있었다. 어두자음군 말 앞에 자음이 여러 개 있는 거. 비읍, 디귿, 비읍, 시옷, 기역 3개짜리까지 있었지. 그 다음에 순경음 비읍이 있었다. 지금 안 쓰는 자음. 반치음, 세모 요게 반치음, 영어의 Z 발음. 자, 모음에서는 아까 모음표 있었지? 기본 아, 으, 이. 그 다음에 이중모음이 이것저것. 자, 시험 문제는 주로 요거 잘 출제되고 양성모음 옆에 붙었다. 음성모음 옆에 붙었다. 알려면은 이거는 그냥 기억을 해야 돼. 그래야 문제를 푸니까. 그 다음에 중세는 중성모음도 있었지. 이. 자, 띄어쓰기는 없었고 이게 언제부터 나온 거야? 독립신문 1890 몇 년인가 하여튼 그때부터 띄어쓰기를 시작한 거고 성조 뭐 평성, 거성, 상성, 입성 그런 게 있었다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어차피 얘는 보기를 줘. 자, 문법. 얘네들은 하나하나 전부 다 우리 수능에 출제된 것들이야. 주격조사는 자음 뒤는 이나 j 뒤는 제로라는 건 없다는 얘기야. 이거 2개를 외우면 돼. 나머지는 그냥 이니까. 그래서 불휘 이 뒤니까 주격조사가 없어진 거지. 생략된 거. 생략된 게 주격조사가 없다 이러면 틀린 거야. 주격조사가 제로 주격이다 이래야 맞는 거. 자, 목적격 조사 자음 뒤는 을, 모음 뒤는 랄를 이렇게 기억하면 될 것이고. 자, 관형격 조사는 유정명사는 에나 의, 높임의 의존명사, 유정명사 또는 무정명사는 시옷. 역시 얘도 출제가 됐었지. 자, 유정명사가 뭐냐면 사람하고 동물. 무정명사는 식물이나 무생물. 포인트는 여기 식물. 자, 부처님은 높임이지. 그러니까 시옷을 붙인다. 붙였 이렇게 찾는 거 전부 다 수능에 나온 애들.
자, 의문문은 얘는 그러니까 위에도 다 보기를 줘. 보기를 주고 출제하는데 생각보다 옛날 글 자체, 그러니까 단어 하나를 주고 찾으면 금방 찾는데 옛날 글을 주고서 찾으라고 하니까 쉽지 않아. 그래서 그거를 찾으려면은 어려우니까 1등급은 아까 보라고 그냥 이 정도는 기억한다. 자, 객체 높임은 오히려 쉬워요. 아까 내가 뭐라고 중세 국어는 오히려 높임이 쉽다. 제일 잘 나오는 게 객체 높임. 자음이 뒤에 나오면 삽잡잡, 모음이 뒤에 나오면 삽잡잡. 순경음을 쓰는 거지, 뒤에. 자, 요것도 역시 출제된 적이 있었고, 자, 2인칭. 너 어디 가냐? 그러니까 너한테 물을 때는 얘를 왜 자꾸 출제하냐면 한국 평서문하고 똑같지. 나는 밥을 먹는다. 이러면 그냥 평서문이지. 근데 너는 밥을 먹는다. 이러면은 중세국어에서는 너 밥 먹었니? 라는 의문문이 된다. 자, 근대국어 아까 뭐라고? 8종성에서 7종성으로 가나 디귿이 빠진 거야. 그 다음에 옛날에는 이어적기였는데 나중에는 이제 다 끊어적기. 현대국어가 이제 끊어적기지 거의. 그래서 요 거듭적기가 중간에 나온다.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이렇게. 자, 아까 없어지는 거 잠깐 얘기했었지. 반치음 요게 점점 사라진다. 어두자음군이 된소리로 바뀐다. 일부 단어들이 이게 왜 그래? 임진왜란 병자호란 겪으면서 사람들이 이제 거센 소리, 된소리를 많이 쓰기 시작하는 거죠. 그전에도 있긴 있었는데 거의 없었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코, 또 고 그랬는데 코 이렇게 바뀌었고 곧이 피었다. 옛날에 곧 디오코 여름 하나니 이런 식으로 용비어천가 제일 처음에 나온 곧이었는데 이제 16, 17세기 되면서 꽃 이렇게 바뀌었지. 그 다음에 국외음화도 나타나기 시작한다. 자, 모음은 아래아가 뒤에 거 먼저 으로, 앞에 거 아로. 그 다음에는 8개의 단모음으로 바뀌었는데 하여튼 1등급은 이 정도를 기억하는 게 낫고 그 다음에 원순모음화가 되더라. 이 두 개를 기억해. 마살 이렇게 돼 있었는데 어떻게 반치음이 먼저 없어져갖고 마알 그 다음에는 뭐부터 바뀐다고? 뒤에 거 먼저 으로 바뀌고 마을 그 다음에 앞에 거 마을. 자, 얘도 똑같겠네. 가볼까? 가알 가을 가을. 자, 똘똘한 사람들 이거 두 개면 충분히 중세국어 근대국어 이 정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두음 법칙 이 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건데 뭐 잘 안 나오는 거고. 자, 그 다음은 문법. 주격조사 가라는 놈이 원래는 없었어. 아까 주격서 뭐였지? 이하고 재료주격이 있었지. 근데 현대국어처럼 가도 등장. 이가 없어졌다는 아니야. 이도 쓰이고 가도 쓰이고.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역시 우리 수능에 출제된 거고 반치음 없어지면서 시호 불규칙 활용이 생기더라. 짓다, 지어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과거 시제서 말하면 현대국어랑 비슷하지. 주격조사 가가 출현한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를 잠깐 해보고 마무리를 칩시다. 주격조사 아까 뭐라고? 자음 뒤에서는 이모음 뒤에서는 제로주격, 나머지는 정도면 되고, 그 다음에 서술격조사 이다. 이것도 뭐 EBS에서는 빠졌고, 아까 있던 거는 목적격조사였지. 자음 뒤에는 알, 을, 모음 뒤에는 랄, 를. 관형격조사 아까 있었지. 유정명사인데 양성모음 뒤에는 아래야 있는 거.
음성 모음 뒤에는 의, 그 다음에 무정명사나 높임 뒤에는 시옷, 그 다음에 비교 부사격 요 두 개는 잘 나오지. 요 세 개까지. 그래서 나란 말씀이 중깃에 달아 이거는 훈민정음에 있는 거니까 그냥 기억하면 돼. 그래서 요 애는 비교 부사격. 용비어천가에 나오는 고성이 동부하시니. 그래서 얘는 이라고 써 있지만 주격이 아니라 역시 비교 부사격. 비교격 하면 돼 그냥. 그 다음에 호박 토곤 널 나와 해서 요 놈은 EBS에서는 없지만 꽤 잘 나오는 거니까 비교격 이렇게 하면 돼. 자, 그 다음에 그 삽잡잡 객체 높임. 그래서 뒤에 이제 자음이 오면은 삽잡잡. 그 다음에 모음 오면은 숙명음 비읍 있는 거. 그 조건은 어차피 보기에서 줄 예정. 자, 그 다음에 뭐 상대 높임 거기는 없었지만 요 정도는 또 잘 나오니까 이나 잇, 하니 이까 뭐 이런 식으로 이나 잇 붙으면은 아 요거 상대 높임이군 정도를 기억한다. 해서 담화 국어사까지 정리했고 암기도 한번 해봤고 자 이렇게 해서 제목에는 뭐 3시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한 2시간은 안 될 것 같고 100분 정도면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 해가지고 EBS 수능 특강의 문법 개념을 한번 쭉 머릿속에 정리해 놓고 이게 안 보고 머릿속에서 굴러다닐 정도 2번이나 3번 정도 듣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은 뼈대는 세운 거고 이제 기출문제와 EBS 문제를 통해서 디테일을 채우면 문법 1분 컷 달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능력을 믿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달려갑시다. 수고했습니다. 구독, 좋아요, 엄마국어.